오늘은 KDNA를 주제로 다양한 창업 모티브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영화 산업을 전 세계에 알린 영화들에 대해서 영화평론가 라이너 씨가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라이너 평론가님 자리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K-팝 진짜 난리 났어요. K-팝, 네. K-팝 데몬 헌터스. 그렇죠. 난리 났죠. 보셨어요? 그럼요. 당연히 봤죠. 어떻게 보셨어요? 좀 유치하다고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당연히 너무 좋아했죠. 그래요. 네, 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그 작품이 정말 대단하다. 특히 이제 저는 뭐 당연히 골든을 부른 헌트릭스도 대단하지만 네. 이 사자보이즈의 전략이 정말 K-팝의 전략이었다. K-팝 남자 아이돌의 전략이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동방신기가 처음에 허그를 불렀잖아요. 네네네. 여기서는 소다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좀 거부감 없는 곡으로 이렇게 덕후몰이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바로 퇴폐미 넘치는 섹시 컨셉으로 가는 거죠. 다음 곡을. 맞네요. 그래서 예. 나가지 못하게 팬들이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게 약간 뭐 하는. 가두리 양식 같이. 그렇죠. 예. 가두리 양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어떤 전략이 정말 K-팝을 보는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그런 정식 전략이 좀 먹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귀멸의 칼날들 보셨어요? 그럼요. 뭐가 더 재밌어요? 뭐가 더 재밌냐? 저는 K-팝 데몬 헌터스가 조금 더 재밌었습니다. 이런 또 기계적인 네. 데다가 감사합니다. 아니 기계적인 게 아니라 네네. 저는 귀멸의 칼날이 네. 이제 무한성편은 이제 세 편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한 편만으로는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두 편을 더 봐야 된다. 그리고 원작 그대로 간다면은 이제 2편이 대박 날 거고 왜요? 다음 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3편에서 망할 것이다. 이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저도 원작을 봤는데 네. 2편이 회상씬이 많아서 2편부터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근데 하고. 2편이 굉장히 중요한 회상씬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이제 3편에서 나올 이제 최종적인 전투가 굉장히 좀 이건 좀 아닌데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 잘 들었고요. 네. 오늘 그래서 주제랑 아마 상관없죠? 아무런 상관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 영화 평론가시니까 저도 영화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오늘 어떤 영화 또 준비해 주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한국을 빛낸, 한국을 세계에 알린 영화들. 한국을 세계에 알린 네. 영화다. 어떤 영화입니까? 영화가 몇 가지 있는데요. 네네. 일단 사람들이 한국을 세계에 알린 영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작품은 아무래도 올드보이지 않겠는가. 저는 사실 올드보이 얘기를 꺼내셔서 저도 지금 방금 말씀하시면서 머릿속으로 떠올려봤는데 바로 그 영화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2000년대 초반일 거예요. 20살이 간 넘어서 성인 영화를 이제 마음껏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처음으로 본 거의 한국 영화인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아직도 그 영화가 제 인생의 인생 영화다. 인생 영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볼만하고 네. 올드보이는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지금도 그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그냥 한국 영화가 그 전에 보여줬던 어떤 달라요. 퍼포먼스하고는 맞아요.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박찬욱 감독이 정말 이를 갈고 만들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약간 건달 영화라든가 음. 코미디 영화 이런 게 막 우후죽순격으로 좀 그랬죠. 쏟아지고 맞아요. 그나마 대작이 쉬리 뭐 이런 영화들, 그 친구 뭐 이런 그렇죠. 영화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올드보이가 딱 나와서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결이 좀 많이 다른 영화였죠. 맞아요. 그래서 올드보이가 이제 엄청난 성과를 얻었고 그리고 이제 박찬욱이라는 감독을 사실 박찬욱 감독의 인생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영화 시원하게 말아드시고 세 번째 영화 JSA로 이제 성공을 하셨어요. 대박 났죠. 대박을 내고 나서 이제 절지부심해서 만든 게 올드보이인데 맞아요. 그걸로 이제 깐느박이라는 얘기까지 듣게 됐으니까 대단한 작품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최민식 씨가 그 산낙지를 먹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 약간 논란됐었죠. 논란도 되고 네. 난리가 났었죠. 난리 났죠. 전 그런데 세계적으로. 한국은 어떤 나라냐? 저거 연체동물을 그렇죠. 저기 씹어먹는 저런 잔인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같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산낙지를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통으로 우리는 이제 먹지 않죠. 탕탕이로 먹든가 예, 예. 아니면 시키랑 세발낙지 같이 정도를 이렇게 예. 돌돌 말아서 먹는데 아니면 탕에다 연포탕을 해먹고 그렇죠.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데 네네. 어쨌든 외국인들이 볼 때는 그거는 아주 큰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먹으면 목에 걸릴까봐 안 먹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네. 먹으면 큰일 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최민식 씨가 나오는 음. 작품 중에서 올드보이를 소개할 것 같았지만
취화선으로 취화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선회를 하시는군요. 네. 예, 취화선도 좋아했던 영화입니다. 그때 당시에 뒤에 나오지만 이 장면 저 2000년대 초반 저 20살 초반에 엄청난 밈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렇죠. 장면이에요. 지금은 밈, 그때는 네. 패러디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저게 밈의 엄청 시초죠. 돌아다녔죠. 네. 그렇죠. 개벽이라고 기억나세요? 아, 그런 저분하고 쌍벽을 이루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아, 많았습니다. 일단은 그 용쟁호투의 네. 이소룡 씨. 그렇죠. 네, 이소룡 씨도 엄청나게 돌아다녔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신돈에서 어. 네, 손창희. 손창희 씨. 그렇죠. 기억나요. 하하하하 웃는. 다 개벽이와 네. 엮이면서 그렇죠.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었죠. 그랬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취하선을 소개해드리는데 취하선은 이제 임권택 감독님의 작품이고요. 요게 칸에서 이제 감독상을 받은 작품. 이것도 칸에 갔었어요. 네. 그럼요. 그 칸에 갔던 작품이고 이제 임권택이라고 하는 사실 임권택 감독은 우리 한국 영화에 있어서는 되게 좀 제가 볼 땐 독특한 인물이거든요. 약간 좀 한국 영화,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담은 영화를 많이 만드시지 않았나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만드셨고 서편제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서편제라든지 네. 뭐 이거 취하선이라든지 취하선도 그렇고. 뭐 다양한 작품들이 되게 많았는데 춘향전 같은 것도 있었고 춘향전. 예. 그런 작품들도 있었는데 그게 임권택 감독님이 만든 영화가 100편이 넘어요. 100편 정도 되는데 장군의 아들도 임금택 감독.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분이 영화를 만드신 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과거의 한국 영화는 도제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거는 영화를 만드는 영화꾼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 사람들이 그냥 만드는 거. 영화를 만들고 싶으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배워야 되는 거.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그렇죠. 상이 하달식으로 전달이 되는. 맞습니다. 사람과 도제 사람 시스템이죠. 사이에. 예. 그래서 감독님 밑에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그렇죠. 한 10년, 20년 따라다니다가 조감독 엄청나게 쪼이고 그렇죠. 막 그랬던. 그러다가 기회를 받죠. 아. 자, 이제 너도 데뷔하거라. 자, 가자. 하산하거라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자기 영화를 찍고 그런 거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국 영화 시스템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잖아요. 그 뒤바뀐 후에도 임권택 감독은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었다. 뒤바뀐다는 게 그게 저게 이제 제작사 시스템. 제작 시스템이라든지 음. 우리나라의 어떤 영화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뭐 에이전시도 90년대부터.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캐스팅이나 이런 것도 바뀌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었죠. 많이 달라졌죠. 예. 그러면서 작금의 어떤 영화 시스템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시스템에도 적응을 해서 이제 좋은 성과를 낸 작품이 취하선이다. 취하선. 네. 취하선 영화 아직도 좀 재밌었던 기억이 나고 없어졌군요.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술 드시. 술 드시네. 저 취하선. 표정이 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심각하고 좀 진진 장면인데 저거 보고 그렇죠. 엄청 무섭거든요. 왜냐면 너무 표정이 예. 너무 달관한 표정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도 약간 어떤 공감대를 느낀 게 뭐냐면 개그 짜다가 짜증 나면 약간 이런 표정. 이런 표정. 술병만 들고 있으면 딱 취하선처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공감대가 있어서 옛날 모습이 기억나서 아주 명작이라고. 현타가 와서 헛웃음이 터지는 장면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신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장면은 아니지만. 어차피 네, 제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런 공감대가 좀 느꼈다. 다음 영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취하선 다음 영화로는 이제 기생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기생충은 우리나라 역사를 바꾼 영화죠. 그렇죠. 예. 기생충은 우리나라 역사. 아카데미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감독상을 받고 작품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카데미에 가기 전부터 네. 전 세계 영화상을 휩쓸고 다녔어요. 맞아요. 휩쓸고 다니고 일단은 칸에서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이 황금종려상을 한국 영화가 받는 것도 정말 대단했었는데 말이 안 돼요. 이 황금종려상이랑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거는 더 있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거를 모두 해냈다.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다 갖췄죠. 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요. 예술 감독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홍상수 감독이라든지 네네네. 뭐 이런 분들 김기덕이라든지 아니 해외상을 받았던 건 그 옛날부터 뭐 시바지라는 영화. 그렇죠. 예, 뭐 그런 영화서부터 한국의 영화의 그 예술성이나 이런 거는 높게 평가를 받았었던 그렇죠. 것이죠. 미량 같은 작품도 이제 그렇죠. 전도연 씨가 예. 칸의 여왕이 됐었는데 맞아요. 칸의 여자가 됐었는데 정말 뛰어난 예술성을 갖고 있는 이창동 감독의 작품이지만 이게 대중적으로 많이 소구되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생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1,000만 관객을 했고 역대 한국 영화 매출 1위가 아직까지는 기생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역대 북미에서 틀어서 흥행을 한 1위가 여전히 기생충이고. 여전히 기생충이군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올드보이나 이런 영화보다도 기생충이 그럼요. 더 잘 됐군요. 흥행이 훨씬 잘 됐죠. 그렇군요.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박찬욱 감독님은 의외로 흥행력이 조금 약하십니다.
약간 예술 쪽으로 좀 네. 가 계신 면도 딱 있죠. 박찬욱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분이 한 1000만 영화 한 3개쯤 꺼내실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분의 최대 히트작이 아직도 공동경비구역 JSA. JS가 가장 큰 흥행. 네, 약 570만 정도고 아가씨가 한 480만. 헤어질 헤어질- 흥행이 많이 됐네요, 그래도. 네, 헤어질 결심이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1000만 갔을 것 같은데 네네네. 200만 정도.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흥행으로 따지면은 봉준호 감독님이 그 첫 작품이 살인의 추억이었잖아요. 저 작품은 플란다스의 아 플란데스였나요? 네. 아 하지만 그거는 뭐- 좀 힘들었죠. 뭐 봉준호 감독님도 첫 네. 작품을 잊고 싶어 하시니까요. 첫 성공작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첫 성공작은 살인의 추억이 추억. 맞죠. 네, 그렇죠. 떡잎부터 다뤄졌어요. 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어. 예, 그 송강호 씨가 그 비탈길에서 날라차기를 하는 모습 아직까지도 어. 제 머릿속에 깊게 남아 있는. 살인의 추억이 떡잎이면은 그러면 네, 플란다스는 이제 네, 그건 뭐 이제 뿌리겠죠. 뿌리 정도다. 네, 씨앗 씨앗 뭐그 정도로 정도. 표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의 되게 모순적인 자화상을 그대로 드러냈잖아요. 그 장면 기억나세요? 비가 막 내리는데 막 밑에 내려가는, 내려가잖아요. 막 계단 해가지고 근데 그 밑엔 다 잠기고 그리고 위에서는 밑에가 잠기는 줄도 모르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송강호 씨 그 가족은 밑으로 점점 내려가면서 그 현실과 부딪히는 그 상황들. 와, 그 장면 정말 예술이었거든요. 그 장면이 진짜 예술인 이유는 진짜 예술이에요. 그 다음 장면이 이 장면을 또 예술로 만들어요. 그 다음의 상황을 보면 이 송강호 이제 기택 가족이죠. 네, 그 가족은 수재민이 돼서 맞아. 체육관 같은 데서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아, 이렇게 기억나네요. 있어요. 네, 맞네요. 꿉꿉한 상태로. 네. 근데 그 다음 장면에 이 다음 날이잖아요. 다음 날 그 조효정 씨가 차를 타고 가면서 전화하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뭐라 그러죠? 아, 우리 파티하자.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어제 비 와서. 맞아. 그러니까 비가 오면 누군가한테는 그게 수재가 되고 맞아. 그걸로 인해서 삶의 공간을 잃고 너무 고통을 받는데 네네네. 누군가는 저 위에 멋진 집에 살면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미세먼지 없는 거야. 어제 비 와가지고. 예술적이네요. 진짜. 네, 이런 어떤 대비를 만들어냈다. 그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한테. 야, 오늘 비 와서 너무 좋지 않냐? 너는 비 올 때 밖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 얘기를 딱 던졌거든요. 네. 무슨 소리야? 기생충을 봐봐. 아, 제가 패러사이트를 보라. 야, 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지점을 딱 찍어내시네요. 친구가 많이 없으시겠어요. 잘 사는 친구죠. 아, 그래요?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좀 걔네들은 좀 그렇게 줘야 그렇죠. 정신을 바짝바짝 차립니다. 그러니까 기생충에서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기생충의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어떤 빈부격차 그리고 계층의 차이. 우리가 계급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사실상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층 차이가 있거든요. 느껴질 수 있는 게 있죠. 네, 그 계층 차이를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지하철 냄새.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막 그렇죠. 그 냄새가 뭐냐? 왜냐면 가족들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우리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야. 그랬는데 그게 지하철 냄새다. 지하실 그때 냄새. 지하실. 지하철.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기- 반지하 냄새랄까 그게. 지하실에 살면. 근데 그 지하철 냄새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 나와요 지하철 냄새라고? 검색 좀 해주세요. 이거 네, 내가 만든 거 지하철- 같은데. 지하철 냄새라고 하고요. 네, 네, 내기하죠, 돌아가신 내기. 네, 오늘 그- 저녁 내기. 저녁 내기. 나 너무 좋지. 저녁 이거는 내기죠. 내가 질 수가 없거든. 알았어. 네. 아닌데 내 기억이 잘못됐나? 아이고 알았어요. 조효정 씨한테 얘기를 해요, 박 사장이. 네. 그 지하철 타면 나는 냄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사에 냄새의 정체가 지하철 냄새라는 거예요. 왜 그 지하철 냄새가 왜 중요하냐면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있다가 네.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나의 일과 영화의 일이 멀다고 느끼잖아요. 네. 근데 박 사장이 그 지하철 타면 나는 냄새 있어.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그 냄새가 바로 너네 냄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들이잖아. 평범하게 진짜. 살아가는 사람들. 네. 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냄새를 박 사장은 싫어했던 거예요. 경멸했던 거예요. 그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층 차이가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져요. 음. 그러니까 소름 끼치는 거죠. 이 기생충을 보고 맞아요.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좀 경제 발전이 되면서 네. 빈부격차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이런 실정들을 또 외국에서 잘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그런 면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서 해외 영화에 선보인다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이익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도 미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
한국 영화 중에 흥행 1위가 기생충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호응을 많이 받고 그리고 기생충이 작품상만 받은 게 아니라 사관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관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거기가 바로 자본주의의 어떤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빈부격차, 우리가 갖고 있는 계층 간의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 이런 것들을 미국은 우리보다 더 먼저 겪고 있었고 그렇죠. 지금 아주 심하게 겪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이런 보편성을 획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생충은 대단한 작품이다라고 말할 수 맞습니다. 있고. 네. 저도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었고, 야 어떻게 저 장면을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저런 감독이야말로 야 진정한 영화 감독이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 그런 논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시상식 자체가 약간 좀 미국의 PC주의를 강조를 하면서 에이시안계한테 약간 좀 상을 좀 몰아주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그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론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음. 왜 그러냐면 기생충이 시작이에요. 어. 그 이후로 좀 상을 줬다는 거는 저는 좀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봤던 뭐 양자경 씨라든가 아 그렇죠. 와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유행을 타는 거죠. 그 유행이었군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요즘 다시 이제 이란 영화 많이 보지만 네네. 예전에 이제 이란 영화들이 이란 엄청나게 유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했던 때가 있어요. 뭐 시민과 나들이의 별거라든지 뭐 이런 그런가요? 작품들이 있는데 오, 네네. 그런 작품들이 나왔을 때 그것도 일종의 그 아카데미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유행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좋은 작품이어서 받은 거지만 근데 우리도 기생충이 한번 들어가고 나서 어떤 한국 영화 혹은 아시아계 영화 이런 것들이 뭐 미나리라든지 맞아요. 이런 작품들이 좀 유행처럼 좀 이제 좀 약간 아카데미 입장에서 뭐랄까 좀 핫한 요즘 좀 한국 영화 이런 거 안 보면은 뭐 영화 아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의 그런 약간 이야기라고 느낌이었군요. 볼 수가 있죠. 네, 조효정 씨도 이제 여우주연상도 받으시고 그랬었잖아요. 조여정 씨요? 예, 조효정 씨랜다. 여우 조연상을 여우조연상의 받으신 선생님. 미나리의 예. 네. 그렇죠. 조남을 제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조남도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까 호기롭게 저한테 내기를 걸었는데 지금 뭐 예. 보안이 제가 맞은 모양이죠. 지하실 아니에요? 예. 지하실이죠. 그쵸? 지하철이에요? 조용해. 뭘 정답을 네. 생방 중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음 또 계속 좀 이야기 해볼 텐데, 요즘 또 화제작 있잖아요. 바로 박찬욱 감독. 아까 잠깐 얘기했던 우리 평론가님께서 다소 좀 대중성은 떨어진다고 얘기했던 그렇죠. 또 신작이 나왔어요. 네.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이거 되게 예고편 재밌었어요. 바로 이 작품이죠. 네, 어쩔 수가 없다. 또 이병헌 배우님과 또 박찬욱 감독의 만남은 또 새로운 거잖아요. 아니요, 공동 경비구역 JS에 의해서. 예. 아니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이후로. 그때 이후로.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있었나요? 단편 영화. 오늘 많이 틀리네. 그러니까. 예. 이제 투자 조개가 있었어 요즘에. 네. 영화 쪽은 잘 모르겠네. 네, 그렇죠. 어쨌든 이병헌 배우님의 그 예고편 되게 재밌었어요. 니네 해고 어떻게 표현해? 우리는 이거야. 이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 영화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박찬욱 감독 영화는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음. 저는 진짜 헤어질 결심 같은 작품은 최근에 나온 작품들 중에서 단연 최고의 작품이다. 그렇군요. 뭐 어떻게 뭐 견줄 수가 없을 정도로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네네네. 생각을 하는데 이번 작품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작품 같은 경우 이 어쩔 수가 없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셨어요? 우리가 아직 못 봤어요. 네. 아직 못 봤어요? 보려면은 베니스에 가서 봤어야 되는데 제가 보고 왔어야죠. 못 안 보고 봤습니다. 평론하는 게 어딨어요? 평론하는 게 아니라 소개를 하는 거고 어쩔 수가 없다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베니스에서 네네. 황금사자상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받지 못했군요. 받지 못했습니다. 아쉽네요. 짐 자무시 작품이 받았고요. 반응은 어땠나요? 그 안에서. 반응은 항상 좋아요. 지금 토론토에서도 이제 국제 관객상을 받은 걸로 알아요. 국제 관객상. 네, 뭐 최고상이랑은 상관이 없었지만 네. 어쨌든 그런 걸로 뭐 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작품 자체는 굉장히 좋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원작이 있거든요. 네. 원작이 X라는 소설이에요. 이 원작이 소설이었군요. 네. 어떤 웨스트레이크의 내용이요? 소설인데 소설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 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네. 얘가 그 제지 회사를 다니다가 잘려요. 음. 잘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을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나보다 잘난 애들이 있어서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쟤네만 없으면은 내가 취업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네네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 쟤네를 없애고 싶죠.
죽이고 싶다. 네. 그런 거죠. 네네. 황현희 씨도 봐봐요. 네. 뭐 이런 프로그램 하는데 모티브 라이브를 하는데 네. 황현희 씨보다 조금 더 잘하는 애가 여기 자리를 차지했어. 네. PD가 이제 황현희 씨한테 전화도 안 해. 네. 걔만 죽이면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냥 안 하면 돼요. 안 해도 돼요. 아 근데 이제 네. 여기서는 취업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럼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만약 투자를 안 하고 어, 돈을 벌어오는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고 이 일을 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되는 일이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 제가 없어야 된다. 없었으면 좋겠다. 어.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예. 아무튼 뭐 그렇게 제 상황을 대입해 보면.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살인을 하게 되는 아, 살인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원작의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좀 재밌지 않을까. 요즘 같은 시대에 좀 더 특히 요즘처럼 살기 힘들고 네. 사람들이 취업도 어렵고 취업이 되더라도 또 살기가 어려운 음. 이런 시대에 좀 많은 울림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 그런 영화 역시도 약간 좀 빈부의 격차라든가 사람과 사람 간의 경쟁,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문제들, 사람과 사이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우리가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하지만 조금 다른 거는 네네. 이제 그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영화를 만들 때 네네. 조금 더 사회의 구조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씁니다. 전체적인 느낌을 네. 가지고 좀 하시죠. 그렇죠.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라든지 그 모순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건들 네네네.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박찬욱 감독은 조금 더 개인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개인의 선택, 개인의 파멸. 뭐 예를 들면 올드보이 같은 경우도 개인에게 맞네요. 집중하고 있죠. 그러네요. 개인의 복수와 개인의 선택. 나는 다 알면서도 사랑했어요. 너네도 그럴 수 있을까? 너도 선택해. 이런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 친절한 근자 씨도 아, 어떻게 보면 그럼요. 개인의 약간 잘못에 대한 복수 그렇죠. 뭐 이런 내용이었고 예, 개인 그리고 인간의 어떤 본질 본능, 이런 것들을 본질. 많이 파헤치는 게 박찬욱 감독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외국 수소를 이제 리메이크를 한 영화잖아요. 네. 그럼 이번 영화는 이야기의 그 주제, 그러니까 장소는 한국입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장소 자체는 뭐 예. 한국에서 만든 한국에서 거니까. 된 예,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이병헌이라든지 음. 손예진 이런 음. 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거장이잖아요. 봉준호 감독과 박찬욱 감독. 그렇죠. 근데 이 두 거장 중에 어떤 영화를 더 좋아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예, 개인적으로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 개인적으로, 예. 저는 봉준호 감독님 영화를 개인적으로 더 좋아해요. 아무래도 좀 대중성이 더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좋아한다는 개념을 어떤 걸로 잡았냐면 네. 얼마나 내가 많이 볼 수 있는가 요걸로 잡았는데 못 보겠나요, 박찬욱 감독 영화? 박찬욱 감독님 영화 엄청 많이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봉준호 감독 영화를 더 좋아한다. 아.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 영화는 이제 전 단편들도 다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데뷔하기 이전의 단편들도 네네. 다 데뷔하기 찾아볼 전에. 정도로 좋아합니다. 하지만 박찬욱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작들은 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 좀 어렵다. 네네. 네, 그런 박찬욱 감독님도 되게 오랜만에 작품 내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아니죠. 헤어질 결심 이후로 네.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된 건가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 찍고 나서 이제 박찬욱 감독님은 굉장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사진전도 열고 하시다가 이제 이번에 이 작품으로 오셨죠. 네. 원작성이 현실이고 절박한 상황들이 박찬욱 감독의 영화적 언어와 만나서 어떤 해석으로 좀 표현될지 궁금한데, 그러면 이번 영화에서 이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보면은 관전 포인트다 하는 게 있을까요? 박찬욱 감독 영화를 준비할 때는 네. 보는 걸 준비할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박찬욱 감독 영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 개인에게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크고 꼭 사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이 하나 박살이 나더라고요, 결국.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박찬욱 감독은 헤어질 결심에서 이미 영화적으로 완벽한 연출 스타일, 마치 히치콕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 넘치는 맞아. 이 카메라 웍이라든지 네네네. 그 다음에 박찬욱 감독 특유의 어떤 질감과 색감 표현 이런 것들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화면 색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벽지를 써요. 맞아. 벽지에 굉장히 집착하는 분이잖아요. 벽지에. 네, 박찬욱 감독 영화를 볼 때는 벽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올드보이 때 그 원테이크로 찍은 그 장도리 씬도 벽지가 굉장히 특이했던 기억이 나긴 하네요. 벽지. 왜냐면 그 네. 건물 안에 벽지들 이런 네. 것들을 그 최민식 씨 갇혀 있는데 군만두 먹었던데 그 벽지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네요. 그런 어떤 미술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거죠. 미적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니까 그런 화면의 질감,
화면의 색, 배경 그렇죠. 이런 것들 좀 집중해서 봐라. 그 장도르 씬 같은 경우는 네. 전 세계의 영화인들이 정말 열광했던 장면이에요. 그 진짜 한 테이크로 찍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을 엄청 흉내를 많이 냈어요. 맞아요. 세계 영화인들이 네, 비슷하게 패러디 많이 해보려고 했죠. 패러디도 많이 하고 저희 오마주도 개그맨들도 패러디 엄청 했습니다. 그거. 많이 예. 하고. 잘 되던가요? 잘 안 되더라고요. NG 많이 나오고 네.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힘들죠. 납니다. 그렇죠. 오늘 또 영화 이야기 재밌었습니다. 빨리 개봉해서 좀 봤으면 좋겠네요. 평론가신데 안 본 영화에 대해서 평론하시니까 좀 근데 뭐 여기서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평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론 기대가 알겠죠. 된다. 네. 이런 장면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또 같이 보고 네. 또 좀 영화 얘기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찬욱 감독 특유의 미장센과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모두 함께 극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창업시는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한국의 영화 산업을 알린 이 명작들이 이렇게 다양했다는 걸 또 새삼 느끼게 되었고요. 더 많은 영화를 다루지 못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이너님 오늘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오늘 네. 굉장히 재밌었고 네. 좀 취하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가 없다를 굉장히 길게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계산과 좀 달라졌다. 기생충 이런 거 많이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나와 주실 거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더 재밌는 영화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한국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 영화 산업이 된 지 꽤 오래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글로벌 영화 팬덤을 흡수할 수 있길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